적정법과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은적정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은적정법은 AgNO3를 이용한 적정법으로서 침전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적정법이고,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어법, 볼하드의 직접적정법, 역적정법, 파이안즈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적정법의 지시학과 측정 대상과 액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모호법에서는 지시학은 K2CrO4입니다. K2CrO4. 요 지시학의 존재하에서 Ag 플러스로 적정해서 적정의 Ag2CrO4 침전이 만드는 것이 바로 종말점입니다. 요거는 모호법은 대상은 Cl-입니다. 대상은 할로겐 화합물들입니다. Cl-, Br-. 그러나 측정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적정이 불가한 이온입니다. Cl-를 Ag 플러스로 적정한다고 했을 때 AgCl이 백색이 됩니다. 이때 이제 K2CrO4에 지시약을 넣으면 요 지시약으로 인해서 AgCl의 백색 위에 Ag2CrO4의 적색 침전이 덮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주황색과 같은 그런 침전이 생기게 돼요. 백색 위에 다시 적색이 덮어서 침전이 생겨서 이 적색이 되는 침전이 바로 종말점이 되겠습니다. 즉 침전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분별 침전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당량점 이후부터 미량의 Ag 플러스에 의해서 Ag2CrO4의 적색 침전이 생기는 거예요. 중화적정에서도 당량점에서는 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몇 방울 지시약을 더 넣어야 색이 변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당량점에서는 AgCl의 백색까지만 생기는데 지시약을 넣어서 당량점 조금 넘은 지점에 Ag2CrO4의 적색 침전이 생기는 때를 종말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l-에 지시약을 넣은 거죠. 그리고 Ag 플러스를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 대상은 얘기했고요. I-와 SCN-가 지금 적정되지 않는 이유는 당량점 이전에 AGI나 AGSCN 침전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생겨버리면 Ag2CrO4를 강하게 흡착해서 당량점이 되기 전에 Ag2CrO4의 적색이 미리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AGI나 AGSCN이 침전이 일시적으로 생겨서 Ag2CrO4의 적색 침전이 미리 변색되기 때문에 정량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I-와 SCN- 분석은 안 된다. 모호법에서. 액성은 중성입니다. pH 4에서 한 10.5 정도. 너무 산성이 되면은 Ag2CrO4의 침전이 생성되지 않아요. 알칼리성이 너무 강하면 알칼리성에서는 Ag2O로 침전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액성, 중성에서 약알칼리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적정액이 산성이다.
하면은 NaHCO3를 좀 넣어서 적절한 액성이 되게 하고요. NaHCO3나 붕사를 넣어서 조금 중성 쪽으로 가게 만들고, 액성이 알칼리성이면 HNO3를 넣어서 좀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볼하드 적정법입니다. 볼하드 적정법은 역적정이 가장 사실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CL- 분석을 역적정으로 하게 됩니다. 볼하드는. 그래서 과량의 AgNO3를 음이온에다가 첨가를 하고, 즉 SCN-에다가 첨가를 하고 AgSCN의 침전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진시약이 철삼가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과물 내에 과량의 Ag 플러스는 철삼가이온이 지시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철삼가이온과 SCN-가 결합해서 FeSCN2 플러스의 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표준 용액인 KSCN으로 역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l- 이온을 볼하드법으로 이제 정량하는 경우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볼하드법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AgCl을 정량하는 경우 AgCl이 AgSCN보다 용해도가 더 커요. 그래서 AgCl을 제거나 차폐하지 않으면은 AgCl이 용해가 돼가지고 AgCl의 용해도가 지금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AgCl이 용해돼가지고 요것이 이제 AgSCN으로 바뀌면 요게 용해되면 Ag 플러스와 Cl-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Ag 플러스가 AgSCN으로 또 바뀌게 돼서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AgCl 요 침전은 역적정 전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첫째가 나이트로벤젠을 역적정 전에 첨가해서 AgCl 침전을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역적정 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나이트로벤젠을 써서 잘 흔들어서 AgCl 침전을 코팅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Cl- 말고 뭐 브롬 음이온이나 요드 음이온 이런 거는 AgSCN보다 용해도가 작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용해도가 작으니까 용해되지가 않는 거죠. AgCl은 용해가 되는데 Br-, I- 이런 경우는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볼하드 적정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하드 적정법은 직접 적정법이 있고 역적정법이 있지만 역적정법이 좀 더 유명하다. 그래서 볼하드법으로 Cl-를 정량을 할 때 액성은 질산산성입니다. 질산산성에다가 Cl-의 일정량의 가량의 AgNO3를 넣고요. 그러면 AgCl이 침전이 만들어지고 요때 이제 남아있는 Ag 플러스를 남아있는 거는 두 번째 적정액인 KSCN이나 NH4 SCN으로 역적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점은 미리 반응액 중에 아까 철을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철과 반응엔
Fe2SO4 3나 NH4FeSO4의 2 요것이 SCN-와 철 착이온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하드법으로 Cl-를 적정할 때 지금 역적정을 이용을 하는 거고 질산산성에서 시약은 철삼가 이온이다. 철삼가 이온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이온들이 있는 거죠. 다음에 파이언즈법입니다. 파이언즈법은 흡착지시약이에요. AgNO3를 가지고 음이온을 적정을 하는데요. 흡착지시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흡착지시약으로는 다이클로로플로르신, 테트라브로모플로르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 음이온인 Cl-에 AgNO3를 넣는 거잖아요. 그럼 AgCl이 침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당량점 이전에는 음의 하전을 띄고서 당량점 이전에는 이 침전에 Cl-가 주위에 있어서 음의 하전을 띄는데 당량점에서는 이제 하전이 중성이 되겠죠. 당량점 이후에는 이 침전이에요. 침전에 여기 침전에 당량점 이전에는 Cl-가 더 많아서 Cl-가 흡착이 되는데 당량점 이후에는 Ag+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g+가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전기를 띄게 돼요. 그래서 당량점 전후로 표면의 전기적인 성질이 음전화가 많이 있다가 양전화로 되는 전기적 성질이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언즈법에서의 액성은 알칼리성입니다. pH 9에서 10이고요. 음이온성의 진시약을 넣는 경우에 당량점 이후에 표면의 양전기에 끌려서 흡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클로로플로르신은 이게 녹황색. 그래서 Cl-에 다이클로로플로르신을 넣으면 형광색이 나요. 근데 형광색에 이제 형광색인데 이 자체로는 근데 AgCl에 이게 그 흡착이 되면은 핑크색으로 좀 변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종말점은 핑크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험을 해보면 우연 형광색에서 AgCl의 핑크색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파이언즈법이 가장 종말점 찾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 실험을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브로미온이나 I-SCN- 때는 흡착 지시약으로 에오신을 사용합니다. 테트라브로모플로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약으로 다이클로로플로르신이나 테트라브로모플로르신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에오신인 경우는 Cl-에 대한 흡착보다 AgCl에 대한 흡착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이 에오신을 Cl-에 사용하지 않고 다이클로로플로르신을 사용하는 이유가 AgCl에 대해서 에오신이 흡착이 너무 강해서 표면이 양전기를 띤 당량점 이후에 흡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양전기를 띠기도 전에 흡착이 일어나서 Cl- 분석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파이언즈법 금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l- 때는 다이클로로플로르신을 씁니다. 그러나 브롬, 요드, 티오시안 아이온 음이온일 때는 에오신을 쓴다는 거죠.
파이안즈법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형광색이에요. 이 색보단 형광색이다가 이 형광색에 핑크가 들어서 이런 핑크색이 나오게 됩니다. 모어법은 백색의 AGC를 침전에 지금 주황색이 들어가는데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여기 백색 침전이 있죠. 점점 전체적으로 K2CR4에 의해서 이 적색이 되는 점이 모어법이고요. 볼하드법 역시 NH4FeSO4의 철에 의해서 이것도 유색의 착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여기 요약이 모어법, 파이안즈법이 플로로신의 AgCl의 침전에 최종 담량점을 지나서는 Ag 플러스의 양이온의 플로루신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서 적색이 된다는 거고요. 볼하드법의 직접 적정은 지시약은 NH4FeSO4의 수로서 철3가 이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색이 되는 거고요. 질산산성에서 25도 이하에서 볼하드법의 직접법을 적정을 하면 되겠고, 간접법은 ClBr, I-, CN-, SCN- 같은 이러한 이온들입니다. 그래서 Cl-의 간접법은 AgCl- 이온을 측정을 하는데 AgNO3로 AgCl의 침전을 만들고 다시 NH4SCN을 가지고 AgSCN의 침전이 만들어지면서 철3가 이온이 SCN-와 적색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볼하드의 역적정입니다. 역적정에서는 Cl- 이온에 Ag 플러스를 가해서 침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철3가 이온화해서 철3가 이온이 생기면 이제 KSCN은 AgSCN으로 되고 철3가 이온이 지시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적색의 착체가 FeSCN2 플러스의 착체가 생기는 점이 볼하드 역적정의 종말점입니다. 아까 나이트로벤젠을 가하는 이 볼하드법은 바로 콜드웰이 고안한 볼하드의 계량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명료한 종말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브롬 요오드 함물은 Ag 플러스로 적정할 때에 AgSCN보다 브롬과 요오드가 용해도 곱이 더 작아서 이게 용해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정할 수 있으나 AgCl의 경우는 나이트로벤젠을 넣어야 된다. KSP가 더 크잖아요. AgCl은 그러니까 용해돼 가지고 적정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AgCl 주위에 나이트로벤젠으로 막을 씌워서 적정을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동명사 책에 나와 있는 적정 방법의 최종 요약입니다. Moore, Fayance, 볼하드의 직접법, 볼하드의 간접법, 그리고 게일 루삭법, 리비법, 리비제니케스법. 그래서 각각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지만 내가 강의한 것은 이 세 가지이고
다른 것은 문제집에 있는 것을 더 추가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약의 예입니다. 적정은 여러분은 직접 적정을 하겠지만 오토매틱 타이트레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자동 적정을 하고 그림을 다 적정 곡선을 그려주는 기기가 다 나와 있다. 그러나 그 계산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 알아야 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약 공장에 가면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심전 적정은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동으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중화 적정과 같이 침전 적정을 할 때 당량점 이전, 당량점 이후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정리한 모어법, 화연지법, 볼하드법의 직접법, 간접법에서의 지시약, 측정 대상, 특성을 간략하게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